24년 고2 9월 모의고사 공동소유 지문 설명 시작해볼게. 일단 문단은 총 6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략적인 문단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공동소유나 공유물이나 지분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이루어져. 2문단에서는 이제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이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이 협의에 의한 것, 그리고 재판에 의한 것 두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나눠져. 그리고 이제 3문단에서 말을 하는 것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 그래서 3문단에서는 첫 번째 방법인 현물 분할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쭉 내려가서 4문단에서는 두 번째 방식인 대금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인 5문단에서는 가격 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래서 전체적인 문단의 구조는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설명을 시작해 볼게. 자, 이제 1문단부터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일단 공동소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말 그대로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물건을 우리는 공유물이라고 한대. 그래서 공유물을 소유하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데 여기서 지분이란 게 뭐냐면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래. 그럼 간단하게 그냥 옆에 정리를 해보면 자, 공유물이 이렇게 있어. 어떤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 이 공유물이 있는데 A, B, C 이렇게 3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3명이 공유물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걸 우리는 공동소유라고 말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비율이 만약에 20%, 30%, 50%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숫자가 지분이 되는 거야. 그럼 계속 읽어볼게.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A라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인 20%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공유물 전체를 만약에 처분을 하려면 B랑 C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1문단의 내용이었어. 2문단으로 가볼게. 자, 공유자는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원하면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있대. 자, 공유물 분할이 뭐냐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서 나눠서 공유 관계를 종료하는 거래.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아까 20, 30, 50으로 지분이 있었으면 얘네가 각각 공유물을 나눠 갖는 거야. 20, 30, 50씩.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원래는 원칙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협의야. 근데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지. 그러면 원칙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하는 거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 소송이래. 그래서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분할을 청구하는 거래. 그럼 요렇게 돼. 자, 아까처럼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전원이 참여한 협의가 원칙이야. 원래는 협의가 원칙이야. 그러면 A, B, C가 다 필참해야 돼. 근데 만약에 시간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하면은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예를 들어서 A가 나 분할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나머지 B,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분할을 청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3문단부터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읽어볼게. 자,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을 이제 분할할 수 있는데 종류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있습니다. 자, 현물 분할, 그리고 대금 분할, 마지막으로 가격 배상,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대. 첫 번째로 나오는 현물 분할의 방법은 뭐냐면 일단 협의로 만약에 분할이 이루어져 재판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A, B, C가 다 참석을 할 수 있어서 협의로 이루어진다면 그 방법을 공유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대. 근데 A, B, C 중에 한 명이라도 뭐다. 그럼 우리 재판해야 되잖아. 그러면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의 방법이 원칙이래. 재판일 때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래. 현물 분할은 공유물 그 자체를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래. 그래서 토지를 만약에 나누면 원칙적으로는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을 해야 되는데 토지의 모양이나 위치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땅이 있어. 그러면 원칙은 뭐냐면 아까 A랑 B의 C의 지분이 20대 30대 50이었잖아. 그러면 땅을 요렇게 만약에 10칸으로 나누면 A가 2칸 가져가고 B가 3칸을 가져가고 나머지 요렇게 5칸은 C가 가져가고 이게 원래 원칙이래. 근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뭐 땅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면적과 상관없이 땅값이 다르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요만큼의 땅이 정말 좁지만 전체 가격의 50%에 해당해. 그러면은 얘가 C가 이만큼을 가져가고 만약에 이만큼이 20%의 땅값이야. 그러면 요거는 A가 가져가고 요만큼이 30%야? 그러면 요거를 B가 가져가고 이렇게 분배한다는 거야. 자, 다음 문장. 또한 3명 이상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 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된대. 그러니까 아까 A, B, C 중에서 A만 분할을 하고 싶고 B랑 C는 그냥 우리 공동소유 관계로 남고 싶어 라고 하면은 A만 20% 정도 돈으로 환산받아서 분할 관계를 끝내고 얘네는 그냥 분할 관계로 남는 것이 공유 관계로 남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야.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인 대금 분할에 대해서 한번 볼게. 자, 현물 분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대금 분할을 하는데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뭐 공유물 분할 후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서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아니면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분할 후에 자기가 가지게 될 부분의 가치가 전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아니야 그거 너네 그대로 나눠 갖지 말고 경매해서 대금을 분할하도록 해 라고 할 수 있대. 자,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격 배상이라는 게 허용이 되는데 가격 배상은 뭐냐면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해서 소유하게 되는 자로 하여금 다른 소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으면 법원이 그거 땅 A가 다 가져. 대신 B랑 C한테 A가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 라고 하는 게 가격 배상인 거야. 자, 마지막 문단. 법원은 3가지 방법 중에서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대. 그러니까 분할 청구자인 A랑 B랑 C가 원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대금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봤을 때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만약에 가격 배상이라면 분할 청구자들의 말 안 듣고
법원 맘대로 가격 배상으로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유 관계가 복잡할 테니까 내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이 공유 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한다는 의의가 있다 하고 이렇게 지문은 끝이다.